새벽 3시 도심 중앙시장에 첫 화물차가 도착할 무렵이었다. 미정은 이미 1시간 전부터 리어카를 끌고 시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55살, 180cm가 넘는 키의 남자. 어른보다 넓은 어깨를 가진 그녀는 이 시장에서 가장 든든한 운반꾼이었다. 미정 씨, 오늘도 부탁해요. 생선 도매상 사장이 손을 흔들었다. 미정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티로폼 상자를 들어 올렸다. 얼음이 가득 담긴 광어 상자 한 개에 20kg은 좋게 나갔다. 보통 남자들은 둘이서 옮기는 걸 미정은 혼자서 4개씩 실어 날랐다. 엄마 힘들면 그만하고 집에 와. 28 아들 현우의 전화였다. 작년에 공무원 시험에 붙어 이제 초임 공무원 월급을 받는 아들이었다. 하지만 미정은 아직 손을 놓을 수 없었다. 현우의 여동생 지혜가 간호학과 4학년이었고 남편 병수는 10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집에서 쉬고 있었다. 괜찮아. 엄마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거짓말이었다.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이 일만큼 미정에게 잘 맞는 일도 없었다. 육체 노동, 새벽 시간대, 시급이 높은 일, 무엇보다 사람들과 많이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일. 미정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몸이 부담스러웠다.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보다 컸고 중학교 때는 남학생들이 그녀를 놀림감 삼았다. 거인 미정, 공룡 언니, 남자 같은 년. 결혼 전까지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그런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이 남편 병수였다. 당신 그 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병수는 진심이었다. 미정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오전 6시 마지막 짐을 내려놓고 리어카를 끌고 돌아서는데 청과물 상인 김 사장이 말을 걸었다. 미정 씨,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해. 당신 같은 사람이 귀한 거야. 미정은 어색하게 웃었다. 칭찬인지 위로인지 알 수 없는 말들.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그녀의 힘이 쓸모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심 반대편 고시원. 29살 준호는 6번째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다. 흰 셔츠에 검은 넥타이, 구겨진 정장 바지. 옷장에는 똑같은 셔츠가 3벌 더 걸려 있었다. 모두 면접용이었다. 졸업한 지 2년 준호는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을 가리지 않고 지원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서류 탈락, 1차 면접 탈락, 최종 면접 탈락. 가끔은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 준호야, 엄마가 또 송금했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어머니의 문자였다. 시골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어머니는 아들의 취업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고 있었다. 준호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미안함과 자괴감이 엉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 면접은 오전 7시였다. 새벽 면접을 보는 회사는 처음이었지만 준호는 마다하지 않았다. 일자리라면 뭐든 좋았다. 고시원을 나서며 준호는 가방에서 이력서 뭉치를 꺼내 확인했다. 20장. 오늘 면접 보고 남은 시간에는 직접 회사를 돌며 이력서를 돌릴 계획이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몸이 이상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준호는 편의점에 들러
초콜릿을 하나 집었다. 1,000원도 아까웠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자 1,000원이 없었다. 500원짜리 동전 2개. 준호는 초콜릿을 도로 선반에 올려놓고 밖으로 나왔다. 괜찮아. 면접만 잘 보면 돼. 준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벽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중앙시장 골목을 지나던 그 순간 준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저기요. 준호는 누군가에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정장 상의 안주머니에서 이력서 뭉치가 흩어져 나왔다. 의식이 멀어지는 순간 준호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다. 어이구, 이 사람 정신 차려. 미정이 청년을 발견한 건 생선 상자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장 뒷골목, 아직 가로등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구석진 곳에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처음엔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달랐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흥건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학생, 정신 차려. 미정이 어깨를 흔들자 청년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다. 저혈당이다. 미정은 직감했다. 남편 병수가 당뇨 합병증을 앓을 때 비슷한 증상을 본 적이 있었다. 당장 당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위험했다. 미정은 망설이지 않았다. 바로 옆 떡집 문을 두드렸다. 박 사장님, 급한 일이에요. 떡집 사장 박순자가 졸린 눈으로 문을 열었다. 미정 씨, 이 새벽에 무슨 사람이 쓰러졌어요. 저혈당 같아요. 꿀물이랑 찹쌀떡 좀 주세요. 박순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1분도 안 돼 꿀물 1컵과 찹쌀떡 2개를 들고 나왔다. 미정은 청년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기대게 한 뒤 조심스럽게 꿀물을 입에 넣어줬다. 처음엔 삼키지 못하던 청년이 몇 모금 넘기더니 숨이 조금씩 안정됐다. 천천히 찹쌀떡을 작게 떼어 입에 넣어주자 청년이 본능적으로 씹기 시작했다. 5분쯤 지나자 청년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여기가. 정신 차렸어? 병원 가야 돼. 일어설 수 있어?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없었다. 미정은 주저없이 청년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다. 박 사장님, 리어카 좀 빌려주세요. 리어카?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냐? 구급차 오면 30분 걸려요. 제가 직접 데려가는 게 빨라요. 미정은 청년을 리어카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청년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저항하려 했다. 괜찮아요. 저 혼자. 가만히 있어. 지금 혼자 걸으면 또 쓰러져. 미정은 리어카를 끌고 시장을 빠져나왔다. 다행히 시장에서 응급실까지는 10분 거리였다. 평소 같으면 20분 걸리는 길이었지만 미정은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밀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다. 하지만 몇몇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거구의 여자가 정장 입은 남자를 리어카에 싣고 달리는 모습,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었다.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정은 몰랐다. 그녀는 오직 청년을 빨리 병원에 데려가는 것만 생각했다.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 미정은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저혈당 환자요. 간호사들이 달려나와 청년을 들것에 옮겼다. 의사가 간단한 검진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혈당 쇼크 맞네요. 초기 대응 잘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청년이 링거를 맞으며 완전히 정신을 차리자 미정은 조용히 물었다. 가족한테 연락할까?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그보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름은 준호라고 합니다. 성함이 미정이에요. 이름은 됐고 앞으로 밥 좀 챙겨 먹어요. 젊은 사람이 이러면 어떡해요. 미정은 더 말하지 않고 응급실을 나왔다.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했다. 리어카를 끌고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떡집에 들러 꿀물과 찹쌀떡 값을 치렀다. 미정 씨, 착한 일 했네. 그 청년 괜찮대? 네, 다행히 큰일은 없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취업이 그렇게 힘들다더니. 미정은 준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이력서 뭉치를 떠올렸다. 20장이 넘는 이력서. 새벽 면접을 가던 청년.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쓰러진 모습. 다들 살기 힘들긴 마찬가지구나. 미정은 리어카를 끌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순간을 찍은 영상이 이미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제목은 이랬다. 충격 새벽 시장 거구 여자, 정장 남성 납치, 리어카에 싣고 달아나.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미정은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상인들이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미정을 보자 시선을 피했다. 미정 씨, 떡집 박순자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이거 봤어? 박순자가 내민 휴대폰 화면. 거기엔 미정이 준호를 리어카에 싣고 달리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하지만 영상은 편집되어 있었다. 청년이 쓰러진 장면은 없었다. 꿀물을 먹이는 장면도 응급실로 가는 과정도 잘려 있었다. 오직 미정이 청년을 리어카에 싣고 달리는 모습만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자막이 떠올랐다. 새벽 시장에서 포착된 충격적 장면. 의식 없는 남성을 강제로 싣고 가는 거구의 여성. 납치? 아니면 다른 범죄? 댓글란은 난리였다. 저 여자 완전 범죄자 아니야? 남자 완전 정신없어 보이는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힘으로 남자를 제압하네 디귿디귿디귿. 요즘 여자들 무섭다. 미정은 손이 떨렸다. 영상을 찍은 사람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 분명했다. 준호를 구하려던 행동이 범죄로 둔갑해 있었다. 미정 씨, 이거 해명해야 돼. 병원 기록이나 CCTV 같은 거. 누가 믿겠어요. 이미 다들 저를 범죄자로 보는데. 미정은 휴대폰을 돌려주고 리어카를 끌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일거리가 끊겼다. 미정 씨, 미안한데 오늘은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 우리 가게는 당분간 괜찮을 것 같아요. 평소 미정을 찾던 상인들이 하나둘 거리를 뒀다. 어떤 이는 대놓고 말했다. 인터넷에 소문 돌아서 말이야. 우리 가게도 이미지가 있잖아.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항변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다.
그녀는 리어카를 끌고 시장 구석에 앉아 있었다. 오후가 되자 영상은 더 큰 커뮤니티로 퍼졌다. 유튜버들이 반응 영상을 올렸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시장 여성 노동자, 새벽 납치 의혹, 취준생을 노린 범죄 조직 가능성, 거구 여성의 정체는? 미정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았다. 누군가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 그녀의 이름까지 알아냈다. 곧 미정의 신상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남편 병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길래. 미정은 휴대폰을 보여줬다. 병수는 영상을 보더니 분노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사람 살린 건데. 증거가 없어요. 병원 간호사들도 그 순간을 본 게 아니고 CCTV도 그 골목엔 없었어요. 그럼 그 청년은? 그 사람이 증언하면 되잖아.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준호의 연락처를 받지 않았다. 그냥 선한 일을 한 것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부담이 되어 돌아왔다. 다음 날 미정은 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나가봤자 일거리가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미정은 방 안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휴대폰엔 온갖 악플과 협박 문자가 쏟아졌다. 그런데 수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미정 씨시죠? 저 준호입니다. 그때 도와주셨던, 미정 씨,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 봤어요. 제가 바로잡을게요. 제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미정은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일 제가 찾아뵐게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전화를 끊고 나자 미정은 처음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작은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사건의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준호가 단순한 취준생이 아니라는 것을. 목요일 오전, 준호는 미정이 사는 동네를 찾아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미정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이런 일이.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인데 뭘. 아니에요. 제가 책임질게요. 준호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병원 진료 기록, 응급실 CCTV 캡처 사진, 그리고 준비한 해명문이 들어 있었다. 이걸로 기자들한테 해명하면 돼요. 제가 직접 방송에도 나가겠습니다. 방송까지? 네. 지역 뉴스 제작진한테 이미 연락했어요. 내일 오전에 제가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미정은 준호를 다시 봤다. 며칠 전 쓰러져 있던 청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눈빛이 살아있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그런데 괜찮겠어요? 얼굴 나가면 당신도 피해 볼 수 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저 숨기려던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복잡한 상황? 저 원래 대기업 다녔었어요. H그룹 계열사에서 일했는데 회사 내부 비리를 발견했어요. 입찰 담합, 횡령, 분식회계. 증거 자료를 모으다가 들켜서 해고됐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였다. 그래서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업계에서 블랙리스트 올라서. 그런데 전 증거 자료를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걸 공개하려고 변호사랑 기자를 접촉하던 중이었는데. 그래서 새벽 면접을 간 거였어요? 네. 사실 면접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증거 자료를 백업하려고 새벽에 PC방 가는 길이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고 숨어 다니다 보니 저혈당이 온 거죠. 준호는 쓰게 웃었다. 그런 제가 미정 씨한테 폐를 끼쳤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미정은 준호를 바라봤다. 청년의 얼굴엔 피로와 결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미정은 문득 아들 현우를 떠올렸다. 만약 현우가 저런 상황이라면? 준호 씨, 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도와줄게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미정 씨,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H그룹에서 저를 쫓고 있거든요. 미정 씨까지 연루되면. 이미 연루됐어요. 어차피 내 인생 인터넷에 다 까발려졌는데 이제 와서 숨을 것도 없어요. 미정은 처음으로 웃었다. 그리고 말이야, 난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내 몸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눈치 보느라. 근데 이번엔 다르게 해보고 싶어요. 당당하게. 준호는 미정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둘은 계획을 세웠다. 준호는 다음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미정을 구조한 경위를 밝히고 동시에 자신이 가진 H그룹 비리 증거의 존재를 암시하기로 했다.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위험하니까 슬쩍 흘리는 거예요. 그럼 H그룹 쪽에서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야 경찰이 개입하고 언론이 주목하죠. 지금은 증거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대중의 관심이 필요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완전히 이해는 못했지만 준호를 믿기로 했다. 금요일 오전 지역 뉴스 스튜디오. 준호는 카메라 앞에 앉았다. 진행자가 질문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저는 새벽에 저혈당으로 쓰러졌고 미정 씨가 저를 발견해서 응급처치를 해주시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리어카를 사용한 건 구급차보다 빠르게 병원에 가기 위해서였고요. 그럼 납치나 범죄와는 전혀 무관하다? 네, 완전히 무관합니다. 오히려 미정 씨는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 준호는 계획대로 말했다. 사실 저는 지금 대기업 내부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숨어 지내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했던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내부 고발자의 현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스튜디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진행자는 예상치 못한 발언에 당황했지만 곧 정색하고 물었다. 어떤 기업인가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모든 걸 공개할 예정입니다. 방송이 나가자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납치 의혹은 해소됐지만 준호의 내부 고발 발언이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날 밤 미정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조용히 하세요. 당신 가족이 다칠 수 있습니다. 미정은 손이 떨렸다.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토요일 새벽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젯밤 받은 협박 문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용히 하세요. 당신 가족이 다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다. 미정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 씨, 무슨 일이세요? 준호 씨, 협박 문자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긴 한숨이 들렸다. 예상했던 거예요. H그룹에서 움직인 거죠. 미정 씨 혼자만 받으셨어요? 네, 지금까진. 저도 어젯밤에 3통 받았어요. 내용은 비슷해요. 조용히 하라고, 증거 자료 내놓으라고. 준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이미 각오한 듯 했다. 미정 씨, 무서우시면 여기서 그만두셔도 돼요.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아니요. 미정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화가 나요. 평생 눈치 보고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이번엔 당당하게 맞서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만나서 대책을 세워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오전 10시, 둘은 시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준호는 노트북을 펼쳤다. 미정 씨, 제가 가진 증거가 정확히 뭔지 설명드릴게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보였다. 엑셀, PDF, 녹취 파일들. H그룹 계열사 중 건설 부문에서 10년간 입찰 담합을 했어요. 특정 업체와 짜고 가격을 올려서 수주받고 그 차액을 뒷돈으로 나눠 가졌죠. 규모가 3천억 원이 넘어요. 3천억이요? 네. 그리고 이 돈 중 일부가 정치인들한테 흘러갔어요. 그래서 더 복잡한 거죠.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정경 유착까지 얽혀 있어요. 미정은 숨을 죽였다.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했어요. 근데 묵살됐어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실은 윗선에서 눌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래서 언론을 통해 공개하려는 거예요. 대중이 알면 묵살할 수 없거든요. 기자도 접촉했고, 변호사도 확보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기자회견 열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 버텨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미정 씨 가족 안전이 중요해요. 저도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했어요. 당분간 연락 끊고 지내라고. 미정은 남편과 아이들을 떠올렸다. 아들 현우는 공무원이라 회사 생활이 있고 딸 지혜는 병원 실습 중이었다. 남편은 집에 있고 남편한테 말해야겠어요. 숨길 수 없어요. 그러세요. 하지만 최소한의 정보만 주세요. 모르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미정은 남편 병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병수는 놀라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다. 당신이 옳은 일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애들은 걱정되네. 현우랑 지혜는 모르게 할게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나도 도울 일 있으면 말해. 다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미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든든했다. 일요일 밤 준호에게 또 다른 협박이 왔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직접 전화였다. 준호 씨죠? 자료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당신 어머니가 위험해요. 뭐? 시골에서 슈퍼 하시던데요? 혼자 사시니까 위험하겠어요.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어머니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 그럼 조용히 하세요. 자료만 넘기면 우리도 조용히 정리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지금 당장 슈퍼 문 닫고 서울로 올라와.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올라와. 제발. 어머니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았어.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갈게. 월요일 오전 미정은 시장에 나갔다. 납치 의혹은 해소됐지만 여전히 일거리는 없었다. 그런데 떡집 박순자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미정 씨, 어젯밤에 누가 시장 돌아다니면서 미정 씨 물어봤대요. 누가요? 정장 입은 남자들. 3명이서 돌아다니면서 미정 씨 어디 사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물어봤대요. 미정은 식은땀이 흘렀다. 경찰 같지도 않고 뭔가 느낌이 이상했대요. 조심해요. 미정은 즉시 준호에게 연락했다. 준호도 비슷한 보고를 받았다. 미정 씨, 본격적으로 압박 들어오는 거예요. 이틀만 버텨요. 수요일 기자회견까지.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미정의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다. 이번엔 사진이었다. 딸 지혜가 병원 앞에서 걷는 모습을 찍은 사진. 아래 문자가 떴다. 예쁜 따님이네요.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으시죠? 미정은 손이 떨렸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이 사람들. 미정은 준호에게 사진을 보냈다. 준호는 즉시 답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스토킹, 협박으로. 증거 확보해야 해요. 미정은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협박 문자는 추적이 어렵고요. 사진은 공개된 장소니까 불법 촬영으로 보기 힘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더 구체적인 피해가 생기면 다시 오세요. 미정은 허탈했다. 시스템은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밤, 준호와 미정은 다시 만났다. 준호는 노트북으로 뭔가를 작업하고 있었다. 미정 씨, 우리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준호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의 시간이었다. 화요일 새벽 미정은 오랜만에 시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평생 이 시장에서 일한 그녀에겐 아는 사람이 많았다. 첨가물 상인, 생선 도매상, 택배 기사, 새벽 배송 기사들. 사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미정은 첨가물 상인 김 사장을 찾았다. 지난 주말에 시장에 정장 입은 남자들 3명 왔었죠? 혹시 그 사람들 차량 번호 아세요? 아, 그거 CCTV에 찍혔을 거야. 왜?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김 사장은 미정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상인 회장한테 말해서 CCTV 영상 확인해 볼게. 미정은 다음으로 택배 기사 이영을 찾았다. 이영은 시장과 주변 지역을 10년 넘게 담당한 베테랑이었다. 형, 혹시 요즘 이상한 차 본 적 있어요? 검은색 세단, 번호판 가린 차 같은 거. 아, 어제 새벽에 하나 봤어. 시장 주차장에 계속 서 있더라고. 수상해서 사진 찍어뒀는데.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영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 사진엔 검은색 제네시스가 찍혀 있었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지만 차량 옆모습은 선명했다. 이거 준호 씨한테 보내야겠다. 미정은 사진을 받아 준호에게 전송했다. 준호는 즉각 답했다.
좋아요. 이 차량 H그룹 계열사 법인 차량일 가능성 높아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같은 시각,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다. 내부 고발 전문 변호사 정민호와 함께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호 씨, 증거 자료는 충분해요. 문제는 안전이에요. 기자회견 후에 H그룹에서 법적 대응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압박이 거세질 거예요. 각오했어요. 미정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까지 기자회견에 서실 건가요? 준호는 잠시 고민했다. 미정 씨 의사를 물어봐야겠어요. 억지로 끌어들일 순 없어요. 오후 준호는 미정을 만나 물었다. 미정 씨, 내일 기자회견에 함께 서주실 수 있어요? 제가 H그룹 비리를 폭로할 때 미정 씨가 옆에 계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미정은 망설였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시장 일꾼인데. 아니에요. 미정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예요. 미정 씨가 겪은 일도 함께 알려야 해요. 그러면 제 가족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대중 앞에 나서면 더 안전해요. 숨어 있을 때가 더 위험해요.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알았어요. 할게요. 고맙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정리해봐요. 미정 씨가 모은 시장 CCTV, 차량 사진, 협박 문자네요. 저는 H그룹 비리 증거자료, 녹취록, 내부 문서들. 이걸 내일 기자회견에서 한꺼번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H그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래야 해요. 우리는 그들이 반응하길 원해요. 반응하면 할수록 더 많은 증거가 나와요. 준호는 화면에 타임라인을 그렸다. 내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오후에는 검찰의 고발장 접수. 저녁엔 방송 인터뷰 2개. 언론이 집중하는 24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요. 미정은 준호의 치밀함에 감탄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는 청년이지만 속은 강철 같았다. 준호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냥 조용히 살 수도 있잖아요. 자료 넘기고 합의하면 돈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돈 때문이었으면 진작 넘겼죠. 근데 저 회사 다닐 때 한 선배가 있었어요. 비리를 알고 신고하려다가 회사한테 찍혀서 해고당한 선배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선배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가족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같이 증언하자는 부탁도 거절했어요. 겁났거든요. 미정은 말없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싸우고 싶어요. 그래야 선배한테도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미정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끝까지 가요. 그날 밤 미정은 집에서 기자회견 발언문을 준비했다. 준호가 초안을 보내줬지만 미정은 자기 언어로 고쳐 썼다. 저는 평범한 시장 노동자입니다. 힘쓰는 일을 하며 살아왔고 큰 몸 때문에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문장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며 미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기분이었다. 남편 병수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다. 당신 멋있어.
진짜로. 고마워요. 새벽 2시 미정의 휴대폰에 마지막 협박 문자가 왔다. 내일 기자회견 취소하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미정은 문자를 읽고도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스크린샷을 찍어 준호에게 보냈다. 준호 씨,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죠? 완벽해요. 타임스탬프까지 찍혀 있으니 증거 능력 충분해요.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수요일 오전 기자회견장.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엔 기자들이 30명 넘게 모여 있었다. 준호와 미정은 단상에 나란히 앉았다. 옆엔 변호사 정민호가 함께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수요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준호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H그룹 계열사 전 직원 준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10년간 지속된 건설 입찰 담합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다. 입찰 내역, 금액, 참여 업체 명단, 뒷거래 증거들. H건설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53건의 공공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규모는 3,200억 원에 달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금은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불법 제공됐고 내부 고발을 시도한 직원들은 부당 해고당했습니다. 저 역시 그 중 한 명입니다. 준호는 증거 파일을 USB에 담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모든 증거는 여기 담겨 있습니다. 검찰에도 동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미정이 발언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중앙시장에서 운반일을 하는 미정입니다. 저는 준호 씨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갔을 뿐인데 그게 왜곡돼 범죄자로 몰렸습니다. 미정은 협박 문자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 하자 이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 딸 사진까지 찍어 보내며 위협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저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습니다. 제 몸이 남들과 달라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미정의 말에 몇몇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질의응답이 시작됐다. H그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준호가 답했다.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를 협박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의 구체적인 사례는 시장에 사람을 보내 CCTV를 확인하고 미정 씨 가족을 미행했습니다.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미정 씨,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위험하지 않나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제가 만약 여기서 물러나면 다음 피해자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저는 제 딸이 이런 세상에서 살길 원치 않아요. 간결하지만 강력한 답변이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끝날 무렵 H그룹 측에서 급하게 보도자료를 냈다. 일방적 주장에 불과. 법적 대응 예정. 하지만 이미 늦었다.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다. H그룹 3천억 입찰 담합 의혹. 내부 고발자 협박 정황 포착.
시장 노동자, 대기업 비리와 맞서다. 오후 2시 준호와 미정은 검찰청으로 향했다. 고발장을 직접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청 앞엔 또 다른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카메라가 집중됐다. 준호 씨, 신변 위협 있습니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H그룹에서 합의 제안 있었습니까? 없었고 있어도 거절할 겁니다. 검찰청 안으로 들어가자 담당 검사가 그들을 맞았다. 고발장 잘 받았습니다. 증거 자료가 방대하네요. 최대한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협조하겠습니다. 검찰청을 나오자 준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준호 씨죠?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누구세요? H그룹 법무팀입니다. 협상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스피커로 틀었다. 미정도 들을 수 있게. 협상할 거 없습니다. 금액은 원하는 대로 드리죠.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거절합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저희도 끝까지 갑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미정은 불안했다. 준호 씨, 저 사람들 진짜 뭔가 할 것 같아요. 예상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으로 녹음 앱을 보여줬다. 방금 통화 전부 녹음됐어요. 협박과 회유 시도, 이것도 증거예요. 오후 5시 둘은 방송국으로 이동했다. 저녁 뉴스 인터뷰 녹화가 예정되어 있었다.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질문했다. H그룹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가 답했다. 부인하는 건 그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미정 씨,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응원해줬어요. 엄마가 옳은 일 하고 있다고. 인터뷰가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준호의 변호사 정민호에게 전화가 왔다. 준호 씨, H그룹에서 가처분 신청했어요. 가처분요? 방송 금지 가처분, 증거자료 공개 금지 가처분, 2건 동시에 냈어요.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막을 수 있나요? 힘들어요. 법원이 받아들이면 내일부터 보도 중단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밤까지가 골든타임이에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공개해야 해요. 준호는 미정을 봤다. 미정 씨, 마지막 카드 쓸 시간이에요. 무슨 카드요? 라이브 방송이요. 실시간으로 증거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가처분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밤 9시 준호는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했다. 미정도 함께 출연했다. 안녕하세요. 긴급 라이브 시작합니다. H그룹이 가처분으로 진실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증거를 공개합니다. 화면에 차례로 문서가 떴다. 입찰 담합 계약서, 뒷돈거래 내역, 녹취록, 내부 이메일. 시청자가 급속도로 늘었다. 1000명, 5000명, 10,000명. 댓글이 폭발했다. 이게 진짜야? 대박이다. H그룹 끝났네. 용기 있으시다. 준호는 2시간 동안 모든 증거를 설명했다. 미정은 옆에서 협박 경험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라이브가 끝날 무렵 시청자는 30만 명을 넘었다.
증거 자료는 이미 수천 명이 다운로드했다. 자정, 준호와 미정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지쳐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미정 씨, 해냈어요. 진짜 끝난 건가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었어요. 미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준호 씨,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줘서. 아니에요. 미정 씨가 절 구해주셨잖아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둘은 웃었다. 긴 싸움이었지만 이제 끝이 보였다. 두 달이 흘렀다. H그룹 비리 사건은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됐다. 전현직 임원 12명이 구속됐고 회사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치인 3명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준호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신변이 보호됐고 H그룹과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보상금도 받았다. 하지만 준호는 H그룹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내부 고발 지원 NGO에 합류했다. 저처럼 싸우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준호의 첫 출근 날 사무실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다. 준호 씨 덕분에 내부 고발자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국회를 움직였어요. 준호는 쑥스럽게 웃었다. 다들 함께 싸워준 덕분이죠. 한편 미정의 삶도 변했다. 사건 이후 미정은 시장에서 유명인이 됐다. 많은 상인들이 그녀에게 사과했고 일거리는 오히려 늘었다. 미정 씨, 우리 매장 운반 전담으로 맡아줄래요? 정규직으로. 저도요. 고정 계약하고 싶어요. 하지만 미정은 다른 선택을 했다. 고맙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미정은 시장 운반 노동자들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우리끼리 팀을 만들어요. 체계적으로 일하고 정당한 대우 받는 거죠.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다. 미정을 포함해 모두 50대 이상의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미정 씨가 대표해요. 저요? 제가 대표를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H그룹이랑 싸워서 이겼잖아. 시장 상인들 상대하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미정은 웃으며 수락했다. 좋아요. 우리 제대로 해봐요. 협동조합 이름은 버팀 물류였다. 버티는 힘으로 일한다는 뜻. 3개월 만에 조합원은 20명으로 늘었다. 시장 대형 상인들과 계약을 맺고 정식 물류팀으로 인정받았다. 미정 대표, 다음 달부터 새벽 배송까지 맡아줄 수 있어요? 가능해요. 인원 더 충원하면 되죠. 미정은 이제 단순 운반꾼이 아니라 경영자였다. 회계, 계약, 일정 관리를 배웠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시장 상인들이 도왔다. 미정 씨, 숫자는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세금은 이렇게 신고하고. 미정은 배우는 게 즐거웠다. 평생 몸만 쓰며 살았는데 머리도 함께 쓰는 일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시장을 찾아왔다. 미정 씨, 준호 씨,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새 직장도 적응했고, 미정 씨는요? 저도 바빠 죽겠어요. 좋은 의미로요. 둘은 시장 카페에 앉아 근황을 나눴다. 미정 씨,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우리 NGO에서 용기 있는 시민상을 시상하는데 첫 수상자로 미정 씨를 선정했어요. 저요? 네. 미정 씨가 없었으면 저도 포기했을 거예요.
진짜 영웅은 미정 씨예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게 용기예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거요. 시상식은 다음 달로 예정됐다. 미정은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응원했다. 엄마 멋있어. 딸 지혜가 말했다. 나도 엄마처럼 당당한 사람 될래. 아들 현우도 덧붙였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진짜로. 시상식 날 미정은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다. 50대 중반 인생 처음 받는 상이었다.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는 것도요. 박수가 터졌다. 앞으로도 저는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개 숙이지 않아요. 당당하게. 시상식이 끝나고 준호가 미정에게 다가왔다. 미정 씨,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제 인생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요. 미정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저도 고마워요.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둘은 웃으며 악수했다. 그날 저녁 미정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다. 당신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남편 병수가 물었다. 글쎄요. 일단 협동조합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미정은 잠시 생각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더 도와주고 싶어요. 힘은 있는데 기회가 없는 사람들요. 좋은 생각이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시장의 불빛이 반짝였다. 내일도 그곳에서 일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당당하게. 그것이 미정이 배운 버티는 힘이었다. 1년 후 버팀물류협동조합은 조합원 50명, 연 매출 10억 원을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시장을 넘어 도매시장, 물류센터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미정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했다.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대표가 아니라 조합원들과 함께 땀 흘리는 대표였다. 대표님, 새 계약 들어왔어요. 좋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준호는 내부 고발 지원 활동을 계속했다. 지난 1년간 20건의 사건을 지원했고 절반 이상이 승소했다. 가끔 준호와 미정은 만나 식사를 했다. 이제는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인생의 동료였다. 미정 씨, 다음 주에 강연 하나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무슨 강연이요? 청년 내부 고발자 모임이요. 미정 씨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요?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있는 그대로요. 평범한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죠. 어느 저녁 미정은 시장을 걷다가 한 청년이 쓰러진 걸 발견했다. 데자비 같은 순간이었다. 학생, 괜찮아요? 청년은 저혈당이었다. 미정은 주저없이 청년을 일으켜 세우고 근처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사다 먹였다. 고맙습니다. 밥 먹어야 해요. 같이 가요. 미정은 청년을 식당으로 데려가 밥을 사줬다. 청년은 눈물을 흘렸다. 저 취업 안 돼서 힘들었어요. 알아요.
다들 그래요.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미정은 청년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우리 협동조합에서 일할 생각 있어요? 힘만 있으면 돼요. 나이도 학벌도 안 봐요. 진짜요? 진짜예요. 와서 일하면서 다시 준비해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은 그 모습에서 1년 전 준호를 떠올렸다.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구나. 미정은 시장을 걸으며 생각했다. 거대한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는다. 작은 선택, 작은 용기, 작은 연대에서 시작된다. 새벽 시장의 불빛 아래 미정은 당당히 걸어갔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 버티는 힘으로 세상과 맞서는 사람. 그것이 미정이었다.